창문이 깔리는 늦은 오후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골목 끝에 자리 잡은 허름한 다방 창가에 나는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거리가 보였다. 젊은이들이 우산을 들고 지나가고 간간히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를 뚫으며 빛을 뿌렸다. 손에 든 찻잔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잔을 쥐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그런 날이었다. 어쩌면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기억,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그 일. 나는 늘 이곳에 온다. 이 다방은 몇십 년째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낡은 나무 테이블, 색바랜 벽지,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오래된 라디오 소리. 이곳은 내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본다. 허름한 옷을 입고 느린 걸음으로 골목을 걷는 그런 흔한 할아버지.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은 내가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그날도 이런 오후였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는 축축했다. 나는 다방을 나서 골목을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젊은이들 몇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입가에는 조롱이 걸려 있었다. 이봐 할아버지, 길 좀 비켜. 리더로 보이는 녀석이 툭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엔 경멸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켰다. 그저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뭐야, 이 영감탱이, 돈 좀 있나 뒤져볼까? 또 다른 녀석이 낄낄대며 말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골목 끝에 멈춰 섰다. 숨을 고르며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손끝에 닿은 낡은 메달이 있었다. 그 메달은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상기시켰다. 그건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그 메달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그 시절, 내가 북파공 작원으로 불리던 때의 기억. 젊었을 적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움직였고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조차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나는 그림자였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정보를 빼내고 때로는 생사를 넘나드는 싸움을 벌였다. 그 시절에 나는 강철 같았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대가를 치렀다. 전쟁이 끝난 뒤 나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다. 상처와 메달 몇 개, 그리고 끝없는 고독만이 내 곁에 남았다. 그날 그 젊은이들의 조롱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이런 영감탱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른다. 그들은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보냈는지 알 리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늙고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다. 다방으로 돌아와 다시 창가에 앉았다. 라디오에선 낮은 목소리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그 젊은이들, 그들의 거만한 태도, 그리고 그 리더로 보였던 녀석의 눈빛.
그 눈빛은 내가 과거에 수없이 마주했던 적들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차가운, 그리고 무자비한.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았다. 싸우는 대신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왜였을까? 내가 늙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그 모든 싸움에 지쳤기 때문일까? 그 순간 문득 오래전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너는 영웅이 아니야. 그저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그 말은 내가 북파공작원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 상관이 했던 말이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영웅이 아니라는 말,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말. 하지만 그 말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다. 나는 정말로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일까? 그 모든 희생은, 그 모든 고통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다시 창밖을 보았다. 비는 이제 그쳤다.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 젊은이들의 조롱은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켜온 것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모욕이었다. 나는 다시 메달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내 손바닥을 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줄 때가 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방에서의 그 장면,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손에 쥔 메달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리고 바람이 귀에 스치는 그때로. 북파공작권. 그 이름은 나에게 영광이 아니라 짐이었다. 1960년대 나는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그 길을 선택했다. 아니, 선택당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는 이름도 얼굴도 잃어야 했다. 임무는 언제나 위험했다. 적진 깊숙이 채인 루해에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적을 제거했다. 그때 나는 두려움을 모르는 기계 같았다. 하지만 기계도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임무는 1970년의 그 밤이었다. 우리는 5명이었다. 나를 포함한 5명의 공작원이 북쪽으로 잠입했다. 임무는 간단했다. 적의 통신 기지를 파괴하고 돌아오는 것.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배신당했다. 우리 중 한 명, 내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석구가 적에게 정보를 넘겼다. 그는 돈을 받고 우리를 팔았다. 그날 밤, 나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아남았다. 하지만 다른 3명은 돌아오지 못했다. 석구는 도망쳤고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 사건은 내 가슴에 영원한 상처로 남았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느낌, 그건 전쟁보다 더 아팠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날 그 젊은이들의 조롱은 그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잃은 동료들, 내가 지켜내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내가 잊으려 했던 모든 것을 다시 불러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밤거리는 고요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메달을 다시 만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그들에게. 그리고 내 과거에 맞서야 한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그 젊은이들이 자주 어울리던 곳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리더로 보였던 녀석은 여전히 그 거만한 태도로 친구들과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 귀에 다시 울렸다. 이런 영감탱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골목 끝에 서 있던 한 남자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영감님, 혹시 최 공작원 아니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누구시지?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뗐다. 저는 그때 1970년에 영감님이 구해준 아이입니다.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1970년 그 끔찍했던 밤 나는 한 아이를 구한 적이 있었다. 총격전 속에서 무너진 건물 사이에 갇혀있던 어린 소년을 발견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 아이는 내 얼굴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시고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어요. 저는 그 후로도 또 영감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 아이를 구한 것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가슴을 뒤흔들었다. 저는 지금 경찰입니다. 그때의 은혜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골목 끝에 서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았다. 저 녀석들, 요즘 이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닙니다. 특히 저기 저 리더 녀석, 이름이 재민이라고 건달 패거리 두목이에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재민.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떠올릴 수 없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가 말했다. 영감님은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나는 천천히 그 젊은이들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뛰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할아버지, 또 여기서 뭐해? 재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뗐다. 너 석구를 아는가? 그 순간 재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했다. 석구. 너 그를 아는가? 그 이름은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거운 침묵을 불러왔다. 재민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재민은 달랐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석구는 내 동료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배신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재민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다. 그는 석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이름, 그 반응,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만이 낮게 윙윙거렸다. 나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나를 모를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골목의 공기는 무거웠다. 재민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대신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단했다. 석구는 나를 배신했다.
그리고 너는 그를 안다. 재민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친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뭔 소리야? 영감? 재민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너는 석구의 아들이다. 그 한마디가 골목을 완전히 얼어붙게 했다. 재민의 눈이 커졌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걸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재민아, 무슨 소리야? 이 영감이 뭐라는 거야? 한 녀석이 소리쳤다. 하지만 재민은 그들을 외면한 차에 나만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순간 1970년의 그 밤이 다시 떠올랐다. 총알이 빗발치던 그곳, 동료들의 비명이 메아리치던 그 순간. 석구는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었다. 그는 적에게 우리의 위치를 팔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나는 그 후로 그를 추적했다. 몇 년 뒤 나는 그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있었다. 그 아들이 바로 재민이었다. 너는 몰랐겠지. 내가 천천히 말했다.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재민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만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네 아버지는 내 동료들을 죽게 했다. 그는 우리를 팔았다. 그리고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묻어둔 슬픔이었다. 재민은 고개를 저으며 물러섰다. 그건 거짓말이야.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의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들은 이 상황이 단순한 골목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게 진실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를 모욕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팔소리가 들렸다. 내가 구했던 그 경찰,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재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민,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재민의 눈이 경찰을 향했다. 너는 뭐야? 이 영감이랑 무슨 관계야? 재민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경찰은 차분히 대답했다. 이분은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때문에 이분의 동료들이 죽었다. 재민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섰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네 아버지가 한 짓은 잊을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주머니에서 메달을 꺼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유일한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빛바랜 금속이 골목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다. 이건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싸웠던 증거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잃은 동료들의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메달을 재민에게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떨리며 메달을 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메달을 만지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재민이 속삭이듯 물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너는 네 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너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갇히고 싶지 않다. 재미는 메달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친구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경찰이 내 곁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다. 이제 저희가 처리할게요. 이 녀석들, 더 이상 이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시선은 여전히 재민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골목을 떠났다. 뒤에서 재민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가슴 속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딘가 가벼워진 느낌도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짊어졌던 그 무게, 석구에 대한 분노와 배신의 상처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메달은 이제 없었다. 그것을 재민에게 주었을 때 나는 무언가를 놓아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용서였을까? 아니면 그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고통이었을까? 집에 도착해 낡은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건 나와 동료들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석구도 거기에 있었다. 그의 미소는 그 시절의 그였다. 배신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웃던 시절의 석구. 나는 사진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다 끝났다. 집 안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낡은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석구의 미소, 내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그 시절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 사진은 내게 남은 유일한 증거였다. 아니, 어쩌면 유일한 위로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감촉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마치 그 시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그날 골목에서의 일은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재민의 눈물, 그의 떨리는 손, 그리고 그가 쥐고 있던 메달. 나는 그에게 메달을 주면서 무언가를 놓아주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처음엔 알지 못했다. 분노였을까? 원망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수십 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었을까?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것은 용서였다. 석구를 용서한 것도, 재민을 용서한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한 것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재민을 다시 보지 못했다. 경찰이었던 그 젊은이는 나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왔다. 그는 재민과 그의 패거리가 더 이상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민은 그날 이후로 많이 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녀석, 영감님에게 사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필요 없었다. 나는 재민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전자를 올려 물을 끓였다. 찻잔에 뜨거운 차가 채워지자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잔을 손에 쥐고 창가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온 곳이었다. 내가 싸웠던 곳, 내가 잃었던 곳, 그리고 이제 내가 평화를 찾은 곳이었다. 삶은 이상한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영웅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전쟁은 나를 영웅이 아닌 상처 입은 그림자로 만들었다. 석구의 배신,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살아온 세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잊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 재민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골목에서의 조롱, 그의 눈빛, 그리고 석구의 이름이 다시 내 삶에 들어온 것은 어쩌면 내가 과거와 마주해야 할 때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구원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석구도, 재민도, 그리고 나 자신도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 역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건 내가 오래전에 쓰기 시작했던 편지였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을 적어둔 메모 같은 것이었다. 나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 나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골목은 점점 더 밝아졌다. 나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석구의 미소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가로 돌아갔다. 새벽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만 어딘가 따뜻한 바람이었다. 나는 문득 그 경찰의 말을 떠올렸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 영감님은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 말은 나에게 새로운 빛을 주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삶에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겼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나는 찻잔을 다시 들고 한 모금을 마셨다. 차는 여전히 따뜻했다. 삶은 계속된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골목에서의 그날, 재민의 눈물, 그리고 내가 놓아준 메달. 그것들은 모두 내 삶의 한 조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조각들을 내려놓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느리게, 조용히,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나는 그 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다. 다 괜찮다.